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좀 미국 시장을 제가 적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이 투원투게더 거기에 올라온 거 바탕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일단 주요 내용들도 먼저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마감 시장, 오늘 미국 좋았죠. 그리고 트럼프가 아마 7월 8일까지 우리나라 지금 협상이 안 된 것 같은데, 국가별로 서한 보내서 뭐 10%, 20%, 60%, 70%까지 관세를 매긴 그 번호표, 그러니까 그걸 보내겠대요. 근데 어떤 국가 얼마 할지는 모르고요. 주말에 또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국장이 안 열립니다. 예. 그리고 중복 상장 막히자 대기업 전략적 합의.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이죠. 중복 상장은 뭐죠? 이게 쪼개 상장하는 건데, 자꾸 상장시키는 건데, 이거를 상장이 아니라 이제 합쳐버려요, 그냥. 주식수가 줄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올려드리긴 했는데, 서울 호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C D램, 차세대 D램 개발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EPC 건설이 요즘에 이제 원전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원전 내용들 좀 살펴보고, OBBBA죠. 여기 이제 뭐냐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게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하죠. 그래서 OBBA, 우리나라 말로 오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최종안이 이제 나왔고, 신재생 에너지 이제 관련된 영향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보자. 이건 폴리실리콘 태양광 얘기고, 여기 오빠와 후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제목이 실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OBBBA 법안과 후판,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완전 급락했는데 뭐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철강 감산 의지가 확고하다. 최근 석유화학 주가 왜 강한지, 그리고 건설업종, 삼성 E&A를 탑픽으로 변경했고, 기업 분석은 LS, 원익 IPS, LTC,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인텔리언테크, 삼성 E&A가 있고요. 전자공시는 KCC, 백산, NC소프트, 가비아, 솔레인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상승했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는 좀 약보합이고, 일단 코스피 야간 선물도 좀 올랐는데, 근데 오늘 뭐 어쨌든 국내 증시는 안타깝게도 완전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도 괜찮았고, 고용지표도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좋았고, 또 장 마감 후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좀 어제 급등하고 조금 빠졌고, 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 블랙엘 울트라 상용화 발표하면서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올랐고요. 팔란티어도 이제 오늘 좀 반등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이제 보안 회사죠. 보안 수요 증가로 올랐고, 이제 태양광 회사가 많이 올랐어요.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가 중국 정부가 이제 태양광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야 이거 좀 감산해라. 감산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올랐고요. 알파벳 좀 반등했고, AI 기반 광고 수익 증가하고 있다. 오라클은 이제 그 클라우드 회사죠. 그래서 오픈 AI랑 지금 협업하고 있는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용량을 임대받기로 했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요즘에 매일 올라가요. 그래서 아이폰 판매도 증가하고 AI 기대감이 작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미국은 오늘 일단 좋았고, 경제 지표가 호조 보인 게 좀 컸습니다. 그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가 14만 7천 명 증가했는데, 예상이 11만 명이니까 훨씬 잘 나왔는데, 다만 저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정부 고용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고용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론데 그 숫자는 좋죠. 좋으니까 7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이제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7월 인하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쉽지 않고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률도 떨어졌고. 그리고 그 국채 수익률은 일단 좀 올랐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 지표 잘 나오니까 달러도 오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그 7월 29일 이제 7월 30일 날 FOMC 열리는데, 여기 보면 금리 동결 확률이 95입니다. 그냥 100%예요. 그냥 동결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올해 안에 뭐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하는데, 근데 올해 아마 9월에 인하할 거예요. 9월 인하는 높은데
어쨌든 7월 이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용 여전히 견조합니다. 다만 그 견조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 민간 부분보단 정부 부분이 늘었다는 게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그러니까 아주 내용은 좋은 건 아니죠. ISM 서비스 PMI입니다. 요게 지표가 조금 개선은 됐어요. 서비스. 확장세 보이면서 이제 확장 국면. 조금 그 서비스 고용 지표 위축세로 돌아섰고 물가는 높지만 신규 주문은 좀 개선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의 현장 의견인데 뭐 가격 부담 좀 있고 좀 고금리, 중동 불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요. 우리 생각보다는 되게 단단해요. 핵심은 단단한데 뭔가 조금씩 꺾여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꺾이고 있다. 이거는 좀 명확하죠. 그래서 금리는 잘 안 떨어지지만 미국 경기는 완만하게 둔화된다. 라고 일단 이 데이터들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이제 그 내용들 한번 설명드렸고요.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이제 국가별로 서한 보내서 근데 그러니까 좀 걱정해요. 주말에 또 뭔 뉴스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딱 써놓고 관세 몇 프로. 우리가 25잖아요, 원래. 만약에 30 때리면 어떡하죠? 그건 좀 안 좋은 거고. 10% 유지하면. 원래 25인데, 야, 한국 아직 협상 안 됐지만, 잘해보자. 그래서 10% 더 유지하자, 일단은. 그러면 되게 좋은 거고.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복 상장이 막히자, 이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이제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중복 상장. 어디 갔더라? 네, 여기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가속인데 한마디로 핵심은 그거예요. 정부가 중복상장 규제하려고 하잖아요. 상법 개정도 있고 되니까 이제 합병. 얼마 전에 그 현대인프라코랑 현대건설기 합병 이제 결정 났죠. 옛날에 대림건설하고 대림산업인가요? 그때 합친 것도 마찬가지. 합쳤다기보다는 이제 그 대림건설이 밑으로 들어갔죠. 100% 자회사로. 그래서 상장 폐지시켰고. 이제 그런 것들은 증시의 우호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수를 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쪼개서 상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중복상장 구조를 주주가치 훼손사를 이재명 정부가 지목을 했고 그래서 현대건설기, 현대인프라코, 코오롱글로벌 지금 코오롱그룹도 지금 합병하고 SK그룹도 원래 SK엠무브가 윤활유 회사인데 이거 상장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포기하고 SK온하고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CJ랑 원래 올리브영도 상장하려고 그랬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합병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힙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랑은 너무 다른 그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강남의 아파트처럼 공급이 옛날처럼 늘질 않고 이제 줄어드는 조금씩 그런 구조로 조금씩 바뀌어간다. 이건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쪼개서 상장하면 늘어난단 말이에요. 공급이. 그거를 반대로 줄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호텔 어제 저희가 잠깐만요. 검색하시면 됩니다. 호텔. 요게 공급 부족 서울 호텔. 저번에 호텔 한번 이거 설명해 드렸죠. 6월 17일 날 저희가 한번 했는데 요걸 아예 호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연간 1,440만 명이 외국인이 올해 아마 서울을 방문할 것 같고요. 서울 호텔의 객실은 6만 개밖에 안 돼요. 이게 그 3, 4성급. 이마저도 매년 감소 중이고. 그래서 공급 부족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처럼 호텔 객실 가격도 오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공급이 없으면요 오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냥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호텔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규제도 심하고. 그래서 서울 호텔도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서울의 호텔 부위한 상장사들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서울의 주요 호텔들인데 서부 T&D가 이제 서울 드래곤시티 제일 많죠. 1414실. DL 아세요? DL? 지주사 DL도 여기 호텔 갖고 있어요. 글래드 여의도 464실입니다. 근데 매각할 거예요. 아마 DL은. 호텔 매각한다 그러고 이쪽 이제 오른쪽이 서울의 오른쪽 서울의 동쪽에는 호텔 신라가 있죠. 신라 호텔 464실. 이게 상장사만 일단 해놓은 거예요. 뭐 워커힐도 유명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JS 코퍼레이션이 그랜드 하얏트 615실. GSPNL이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예정돼 있고요.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여기 이렇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DL은 글래드고 코엑스에도 있어요. 여기가 하나의 이제 호텔 밸류체이니까 그냥 명확하죠. 예. 아, 서울호텔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원CD램 1A, 1B, 1C로 가잖아요. 1A가 어떻게 보면 1A도 되게 만들기 쉬운 건 아니죠. 예, 10나노대인데 어쨌든 1A보다 1B가 낫고 1B보다 1C가 더 좋죠. 근데 그거를 개발을 완료했고, 근데 완료한 건 좋은데 이제 관건은 HBM4에 넣을 거거든요. 이제 그걸 넣었을 때 얼마나 수율이 잘 나오는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원CD램 개발을 끝냈다는 거, 이 점은 이제 고무적이고 여기서 반격이 나올지 HBM4로 직행하거든요. 하이닉스는 원비를 이용하고요. 그다음 마이크론은 원비. 이 원비는 나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1A, 1B, 1C. 1C로 갈수록 점점 미세해집니다. 만들기가 어려운데 일단 개발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격을 할지도 이제 한번 우리가 업데이트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이슈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넘어갈게요. 원전과 신재생 얘기가 있는데, 원전은 뭐냐면 이제 EPC가 건설 이제 종합 설계부터 다 하는, 예, 그런 서비스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건설사가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밸류체인으로 원전을 이해해보자. 정유 석유화 공장 만들잖아요. 그럼 개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 EPC 건설사가 자유롭게 해요. 자율성을 가지고. 대형 원전은 근데 국가 규제가 있어서 자율이 제한돼요. 예. 그래서 전문 설계 엔지니어가 따로 있고, 예. 시공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원타임 원바지. 제 날짜에 제 예산을 가지고 만드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 부분은 잘하죠.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그래도, 예, 이 설계가 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을 좀 확장할 수 있다. 예, 약간 좀 이제 설계나 이런, 그러니까 설계도 하고 건설도 하는 그런 융합 모델로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건설도 SMR 하죠, 이제. 예, 이번에 아마 올해 연말에 저기 홀텍이란 기업과 SMR 같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EPC 기업의 경쟁력은, 한국은 신고리 3, 4호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이런 거 원전 건설 성공사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 시공, 운영 통합형 모델로 경쟁력이 막강해요. 그러니까 원전 최강국입니다. 한국과 하려는 나라가 많겠죠. 방산처럼. 그래서 신규 대형 원전 시장은 2030년까지 390조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한국의 EPC 기업 점유율 20%만 가정해도 78조예요. 시장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 중장기 수주 전망도 높습니다. 현대건설이 괜히 가는 건 아니에요. 서로 파트너십 맺고 싶으니까. 주요 파이프라인 불가리아, 요거 연내 아마 계약 맺지 않겠냐. 요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를 하고요. 현대건설이 이제 거기에 시공으로 참여를 합니다.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도 입찰이 예상됩니다. 현대건설의 강점은 원하는 파트너한테 공사를 해줘요. 그 원정, 예,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랑 협업하는 것도 되게 긍정적이고, 그래서 2005년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플랜트 수주해가지고 발주를 그때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랑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전력 수요 증가가 원전 수요로 또 이어지고, 이제 AI 시대인데 원전의 역할은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근데 이런 수주 산업은 언제나 수주를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가요. 그래서 과열돼요. 그래서 조정이 나와요. 항상 그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방산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적 확인하고 다시 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전도 저도 좋게 보지만 지금은 좀 과열은 맞죠. 좀 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지나치게 좀 과열된 건 약간 좀 경계하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그 조정을 받으면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예. 오늘은 좀 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빠진 것처럼 좀 인내를 해서 좋은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좋은 가격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OBBA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최종안이 나왔고, 이 태양광과 풍력 얘기예요. ITC, PTC란 이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에 의하면 2028년부터는 보조금 안 줍니다. 없어요. 근데 지금 26년에, 그러니까 앞으로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겠죠. 곧 발효한 다음에
1년 안에 발전소를 착공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12개월 이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법안 발효 후에 12개월 이내에 착공하면 보조금을 일단 주기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12월 31일까지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완공되면 세액공제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12개월 이내에 착공한 발전소. 그러니까 발전소들은 빨리 지금 착공해야 돼요. 보조금 받으려면. 그리고 우려 외국 집단 비용 조달 비중이 더 이제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비중이 높으면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보조금을 10%를 또 추가로 주는 항목이 있대요. 그걸 받으려면 미국 비중을 높여라. 그러니까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들, 하나솔루션한테 좋은 거죠. 미국 비중을 높여주면 보조금 추가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만들 때마다 받는 이제 보조금을 AMPC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2033년부터 0%로 갑니다. 우려보다는 괜찮아요. 풍력은 28년부터 0%. 그러니까 풍력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은 아니죠. 태양광 임대하는 거 있잖아요. 주택에서 주택용 태양광 임대하는 거는 이번에 보조금 받게 됐어요. 원래는 빼려고 그랬대요. 보조금에서. 그래서 한번 이제 하나솔루션도 확 빠졌었는데, 주택용 에너지 사업을 이제 임대하거나 임차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한되지만 태양광은 예외예요. 태양광은 이번에 빠졌고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일단 빨리 줘야 돼요. 뭘 하고 싶으면. 그래야 보조금 받습니다. 법안 발효 날짜를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장 안 짓고 이러면 보조금 못 받아요. 그래서 선수요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다. 다만 28년 이후로는 이제 수요 하향에 좀 대응은 할 필요는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태양광 괜찮고요. 뭐 현대차증권 강동용은 중국 보자. 이제 태양광 쪽에서 중국의 지금 상하이 금속거래소 폴리시콘 가격 등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감산이 이제 본격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태양광의 유리 제조 기업들도 30% 이제 감산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태양광 업계도 이제 폴리실리콘 감산에 나선 걸로 일단 보고 있고, 폴리실리콘이 이제 태양광 원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았죠. 정말 무차별적으로 만들어 찍어댔어요. 뭐 공급 늘면 방법 없어요. 그냥 가격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너무 심했는데 이제 이거 감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어쨌든 감산에 나설 것 같고, 그리고 태양광 업계에서 돈 잘 버는 회사는 사실상 미국의 퍼스트 솔라 정도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대형 업체들도 매우 크게 너무 싸게 파니까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감산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태양광, 유리 가격의 상승은 이게 중국과 유럽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아시아 시장 전반에 좋지 않겠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하나솔루션, 관심 종목은 이제 저 폴리실리콘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 OCI 홀딩스로 꼽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조선부터 말씀드리면 뭐 아마 좀 걱정되실 거예요. 조선주들이 지금 갑자기 완전히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아까 한국조선해양도 보니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데, 일단 이제 뭐 아시겠지만 많이 오른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소외받는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보세요. 엄청 올랐어요. 월봉 차트거든요.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40만 원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그때 기억나세요? 지금 이제 저희 채널 이렇게 보셨던 분들 22, 23년도에 그때 한참 조선 안 좋았죠. 막 그때 많이들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특히 한국조선해양이죠. 저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당시에도 좀 괜찮게 봤기 때문에, 왜냐면 가장 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셨는데 이게 어느 날 저 4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빠져도 아직도 30만 원이거든요. 물론 갖고 계시면 기분 안 좋죠. 이렇게 빠지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럼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왜 빠졌을까? 여러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큰 건 많이 올랐다. 이때랑 비슷하다. 그게 좀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LNG 운임이 좀 꺾이니까 LNG선 올해는 공급 강행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달리면서 주도권 내줬고, 후판 가격이 또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에 악재가 좀 나온 게, 이따 설명드릴 KCC가 지분을 조선해양 갖고 있거든요. 그 지분을 매각해버렸어요. 매각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교환사치용으로. 그래서 그 지분을 가지고 담보를 활용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돈을 조달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한국조선해양도 주가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죠. 아무튼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좀 그 중에 하나가 후판인데, 후판은 이제 배 원재료죠. 근데 지금 중국이 이제 감사한다는 얘기가 있고, 중국산 서커스거든요. 그럼 중국산 후판 가격 올라가겠죠. 또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 업체들과 반기 단위로 협상하거든요. 가격을. 이들의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올라갔대요, 실제. 지난해 하반기 협상가가 90만 원인데 국내 후판 유통가가 93만 원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5만 원이 인상되면 매출 원가율이 0.3에서 0.5%포인트 정도 올라간대요. 당연히 실적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민감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호재가 있는 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했죠. 감세안. 여기는 미국 조선사업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327억 달러 배정이 됐고요. 88억 달러가 공급망 강화입니다. 239억 달러가 이제 이런 방산 쪽, 전투함 지원한 모인함. 근데 한국과 파트너십 맺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또 호재거든요. 근데 시장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악재에만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또 조정 나오는데, 이번 조정을 또 잘 거친다면 또 단단해지지 않겠냐. 다만 당분간은 가격 부담과 이런 후판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근데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면 철강은 좋아지죠. 철강은 감산. 중국이 감산하겠다고 선언한 건 아닌데, 이번에 6차 회의에서 시진핑이 뭐라고 했냐면, 법과 규정에 따라 지금 너무 저가 무질서 경쟁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좀 퇴출해라.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너무 싸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철강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철강도 감산 들어가겠죠. 그 중국 태양광 유리기판 업체들은 7월부터 생산량 30% 감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철강은 아직까지 목표 그런 건 없는데, 그리고 여기도 아마 이제 감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일부 중국의 성에서 점진적으로 생산량 감축 목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 허베이성 당산시에서 제철소들한테 철광석을 덩어리로 만든 장비가 있거든요. 이거 감산 요구했대요. 철광석을 덩어리로 만드는 장비. 이걸 감사했다는 건 철광석 자체를 감사하겠다는 거죠, 철강을. 그리고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 중에 하나도 공급 측 구조 개혁이거든요. 공급 개혁.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자. 조만간 근시일 내로 감산량이나 일부 설비 폐쇄 명령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주가 안 좋지만 반대로 철강한테 또 좋은 얘기죠.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지주를 일단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최근에 석유화학도 강하잖아요. 강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반기에 어쨌든 석유화학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전유진 연구원님은 정유보단 화학을 선호하고 계시고 SK가스, 유니드, 롯데정밀화학, 금호석유를 선호한다고 이제 적었고요. NCC라 그러죠. 예, 나프타를 분해하는 시설인데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LG화학이 국내 대표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중국 이걸 알아서 하니까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중국이 많이 만들어 생산하니까 공급강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몇 년간 적자를 봤어요. 석유화학 쪽에서.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면 이제 주도주가 될 수도 있대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이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미중 상호관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아니면 유가가 60달러 밑으로. 근데 유가가 지금 65 정도 되니까 뭐 내려갈 수도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증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NCC 저 회사들도 더 나쁠 건 없어요, 진짜. 예. 과연 이제 언제쯤 한번 위가 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확인되면 한번 강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건설은 삼성 E&A를 탑픽으로 변경을 했는데 주택주 되게 좋게 봐요, 여전히 장기적으로. 예. 이익은 29년까지 늘어난대요. 좋은데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뭐 원전 이슈도 있고 주택 지표 아직 회복 안 됐고요. 또 최근에 정부가 막 규제까지 하니까 조금 심리는 안 좋거든요. 대신에 해외 쪽을 보자. 그래서 해외 플랜트는 하반기 기대하고 여기 대표적인 삼성이죠. 중동에서 가스 및 화학 관련 발주 나올 것 같은데 삼성 E&A가 2분기에 3분기로 밀린 사우디 블루 암모니아, 미국 블루 암모니아, 카타르 이런 것들을 결과 지금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된다면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4분기에 불가리아 원전, 예, 요거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파푸아 뉴기니 LNG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멘트는 출하 감소 때문에 실적 감소 이어지고요. 주가는 상승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자. 인테리어도 관망입니다. 모두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는 이제 업황은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은데 이미 주가가 그걸 좀 선반영은 했다. 이런 내용이 인테리어는 조금 아직은 더 보수적으로 보자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삼성 E&A가 뭔가 부활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기업으로 갈게요. 자, LS가 요새 또 주가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이게 LS 투자하신 분들이. 근데 뚜렷한 악재는 없어요. 근데 LS전선은 LS 마이린 솔루션이 그 바다에다가 전선 깔아주는 회사잖아요. 설치해주는. 그 초대형 HVDC 포설선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유증을 했죠. 예. LS전선도 여기 참여하고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제 어차피 해저 케이블 깔아야 되거든요. 미국도 한국도 많은 국가들이. 그때 이제 선두에 서지 않을까. 미리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또 가온전선과 LS 에코에너지 지분을 늘린 것도 사업 연계 동안 확장 기대 효과 무관하지 않다. 예. 가온전선 LS 에코에너지 계속 좀 지분을 늘렸죠. 예. 수주잔고는 2조 원대에서 3년 전에 지금 5조 원대로 성장했대요. 해저 케이블 발주도 확대. 이거는 우리나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랑 연결돼 있죠. 턴키 계약 수주 능력 갖춤으로써 수익성 더 좋아질 것 같다. 예. 2분기 전선과 전력 장비 산업의 업황 호조로 관련 기업의 실적은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여기다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회사 LS는 비상장 자회사가 좀 많아요. 이 LS가 항상 중복 상장 이슈가 꼬리에 달고 있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죠. 예, LS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지 않고 예, 뭐 있게 된다면 이제 자회사 상장 리스크는 해소가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는 좀 빠지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히 뭐 이런 펀더멘털이나 이런데 문제는 없습니다. 모니가 EPS가 요즘에 분위기 좋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돌아설 것 같아요. 2분기부터 흑자전환해서. 그리고 이연됐던 장비도 입고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DRAM 신규 투자도 이제 2분기부터 일부 시작하고 3분기에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전환 투자, 뭐 예를 들면 15나노, 14나노, 13나노 이게 점점 낮은 나노로 가는 그런 걸 전환 투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신규 투자도 준비 중에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 공장에서 전환만 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아예 신규 공장 만드는 거죠. 그걸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평택의 P4 이제 공장에서 DRAM 투자가 상반기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5,000에서 3만 장 수준. 하반기 증설 계획도 예상보다 강할 것 같아요. 삼성이 저렇게 좀 강하게 투자를 한다면 만약에
이게 원익한테 좋은 거죠. 하이닉스는 M15X 이제 준공하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알려져 있고 11월 중에 이제 공정 장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미국의 테일러 공장도 준공을 임박했고 보조금을 더 줘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현지 공장 운영은 사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또 파운드리 수혜도 받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원익도 바닥을 치고 조금씩 터닝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TC는 예전에 무진전자라고 기억하시죠? 한번 제가 방송에 소개해드렸는데 최근에 저 중복 상장 이슈도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랑 반도체 소재, 또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예. 그리고 내년부터 국내 반도체사로 HBM용 소재, D램, 낸드 여기 사용되는 소재를 납품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증설을 좀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종속회사 중에 LTCAM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이제 고선택비 인산 요거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낸드 깎아낼 때 필요한 소재죠. 예. 그리고 국내 반도체사로 이제 HBM용 세정 장비 납품을 하고 있는 LSE, 요게 핵심이거든요. LSE를 떼내서 상승시키는 거 맞잖아요, 자꾸만. 예. 그래서 이게 좀 아쉽죠. 중복 상장이고. 예. 그래서 여기가 되게 알짜죠. 예, 알짜 회사를 자꾸 상장시킨다고 하니까 LSE 중복 상장 이슈가 있다. 그래서 중복 상장 상법 개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로 보는데, 일단 중복 이 상장을 신청을 하긴 했어요. 예,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 이걸 통과시켜줄지 아니면 보류를 시킬지는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밋밋해요. 뭐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뭔가 드라마틱한 뭐는 없어요. 수준 모멘텀도 그냥 좀 정체돼 있고, 예, 그러니까 반세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뭐 시선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기대는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고요. 그래서 그냥 좀 지지부진합니다. 삼성바이오 나쁜 거나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좀 지지부진하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기업들이 지지부진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릴 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경쟁력 뛰어나고 생물보안법 기대도 되고, 그래서 탄력적이진 않지만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나온 지 며칠 된 건데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 보고서 중에 그 안에 유한화학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유한화학은 ST팜처럼 원료 의약품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약품의 원료를 만들고요. 주로 길리어드 있죠. 에이즈 치료제 거기에 넣어요. 그래서 이미 파트너십 관계 맺고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죠. 네, 그래서 25년 5월 기준으로 어쨌든 이제 그 888억 정도의 공급 계약을 또 더 맺었다고 합니다. 길리어드랑. 네, 그래서 길리어드랑 관계가 되게 돈독하고 24년 9월에는 1077억짜리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을 예상하고 있고, 다만 유한화학 생산 능력은 일단 지금 그 약 46만 톤, 화성이 90만 톤 정도 된대요. 90만 리터. 그리고 화성 플랜트 HB동 준공을 끝냈기 때문에 가동률은 7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증가 고려해서 추가로 증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 산업 막 규제한다고 논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저분자 화합물 위탁 생산은 중국과 인도가 잘해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중국을 쳐버리면 못하게, 우리나라 저분자 화합물 CM 업체들, 여기가 바로 유한화학이거든요. 유한양행의 비상장자에서. 그러니까 유한화학의 매력은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기대되는 상업화 물량 수주 기대감도 좀 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그 논의가 진행 중인데 뭐 어떤 논의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이 요새 주가 안 좋고 막 그랬는데 내부자 좀 사고 있고, 유한화학이라는 히든 카드가 있잖아요. 저게 굉장히 알짜고 거기에 생물보안법 만약에 통과되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걸 좀 기대하면서 잘 좀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지만요. 유한화학은 매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적자 벗어나서 드디어 2분기 흑자 전환 예상하고요. 평판형 안테나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 그리고 해상용 안테나 이게 비중이 꽤 큰데 여기 이제 하이브리드 서비스 를 적용하면서 정지랑 저게도 같이 쓰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해상용 이제 저 안테나 쪽 사업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상용 안테나를 대체하는 게 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거든요. 걔네가 막 침투하니까 여기서 점유율을 좀 뺏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그 정지궤도와 저궤도 하이브리드 서비스 적용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평판형 안테나 생산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게이트웨이 납품 물량도 역시 크게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텔셋이라고 유럽의 대표적인 위성통신 서비스 업체인데 뭐 스페이스X랑 경쟁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유텔셋 그룹의 그 시장 내 입지도 강화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텔셋이 얼마 전에 유증 발표했거든요. 이거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거 확보한 자금은 이제 유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위성만 깔기 위해서. 그때 또 한번 지금 인텔리언테크가 또 한번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텔리언테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원앱의 저궤도 위성통신망에 연결 가능한 평판형 안테나 납품 중에 있고, 그 다음 평판형 안테나를 항공용과 방산용으로도, 지상 해상용 안테나 외에도 항공 방산용으로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닝한다는 측면에선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 E&A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적으로는 삼성바이오랑 삼성전자 아마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룹사죠. 여기 좀 기대감이 좀 일부 있고, 삼성바이오로 6공장,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제 김승주 연구원님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삼성 이제 엔지니어링이 이런 걸 이제 수주를 해서 어쨌든 이제 매출을 올리겠죠. 특히 작년 1분기에 파딜리가스 프로젝트 수주했는데 당시 8조 원 갖고 수주를 했거든요. 되게 크죠. 예. 근데 27년 이제 9월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예. 그럼 수주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설계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매 공사 이런 거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이제 성과가 나온다면 실적이 또 잡히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 E&A, 인텔리언테크 공통점은 되게 안 좋았는데 뭔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이 좀 보인다. 네. 라는 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어제 공시는 주인공은 KCC고요. 그 모멘티브라는 실리콘 회사 있죠. 그거 인수하려고 이 회사 만든 거예요. KCC가 100% 자회사로. 그래서 이 회사 통해서 그 모멘티브 유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예. 근데 이제 그 돈이 어디에 쓰이냐면 핵심은 HD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담보로 해가지고 교환사채 담보물로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요.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빚 갚겠다. 예. 저 모멘티브라는 회사 인수하느라고 돈 많이 썼거든요. 예. 그래서 그 빚 갚는 데 쓴다면 이거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보통 주식 요거 가지고 교환사채 찍어가지고요 8,496억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한테 좋은 뉴스가 아니죠.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멘티브의 인수금융 차입금이 4억 3천만 달러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8천억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갚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 KCC가 여기 유증에 참여해서 이 돈이 들어오면 이 돈 가지고 MOM홀딩스가 모멘티브에 이 차입금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차입금을 갚으면 KCC 전체 차입금이 5.64조에서 8,496억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4.79조가 남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연간 이자 비용은 한 뭐 500억 정도 예, 여기서 추가로 줄고, 기존에도 작년 말에도 차입금 상환한 적이 있어요. 작년 말에도. 그때도. 그러면서 연간 400억 이자 비용 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정도만큼은 비용 줄일 것 같아요. 그럼 1,000억 가까운 돈을 이자 비용 줄이면 그 기업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작년 영업이익이 4,710억이니까 1,000억을 아끼면 영업이익은 21.2%.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증가시킬 수 있죠. KCC는 또 한국조선해양 지분 활용해서 부채를 갚는데 지금 삼성물산 지분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매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방식이든 뭐 KCC 입장에서 예, 뭐 선택지는 좀 다양하다. 근데 삼성물산도 들고 있어봐야 KCC한테 별로 도움은 안 돼요. 한국조선해양 들고 있어봐야 도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뭔가 돈을 지금 마련했잖아요. 빚 갚는 데 쓰고. 예, 이런 전략은 이제 주주들 가치를 올리는데 긍정적인데, 반대로 한국조선해양한테는 좀 안 좋죠. 남은 건 삼성물산입니다. 지분 지금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이 삼성물산 지분도 무수익 자산이거든요. 지금 갖고 있어봐야 회사에 크게 뭐 플러스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사업 구조가 뭐 같은 것도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어쨌든 여기에 빚을 갖게 되면 이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시가 있었다. 한마디로 KCC가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HD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이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돈을 가지고 모멘티브라는 핵심 실리콘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실리콘 업황도 좀 나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한다는 의미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백산 역시 주주원은 잘해요. 주주원은 맛집 또 24만 주 또 소각합니다. 꾸준히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KCC가 또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했어요. 그래서 재무목표, 재무전략, 주주환원. 주주환원 최소 배당금이 6,000원이고요. 경영 성과에 따라서 추가 배당금 또 줍니다. 별도 영업이익에 1,000억 원 미만이면 최소 배당금만 주는데 영업이익을 1,000억 이상 내잖아요. 별도를. 그럼 최소 배당금에다가 별도 영업이익에 10% 곱한 금액을 또 준대요. 그리고 KCC는 현재 쌉니다. PBR 0.4배, 1%까지 올리겠대요. 그게 목표입니다. 회사에서 발표한 건. 최소 배당금 6,000원 주면 배당 수익률 1.89%밖에 안 돼서 높진 않은데 여기에 별도 영업이익의 10%를 만약에 추가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배당 수익률 3.45%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고요. KCC 교환사채권 아까 발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지분. NC소프트는 박병무 사장님이 어쨌든 5억이나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NC도 이제 바닥은 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가비아도 요즘에 계속 사죠. 여기 미리 스트레터즈 있죠. 이름도 기억해요. 여기서 어제도 82,600주나 산 거예요. 매수 단가 226,000원인데 22억입니다. 가비아의 지분을 계속 매집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니까. 자, 마지막으로 솔루엠 오랜만에 여기 내부자가 합쳐서 1억 한 4억 원 정도, 그러니까 1.4억 원 정도 이렇게 좀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1.4억인가요? 잠깐만요. 1.4억이 아니고 4.1억입니다. 4.1억. 그래서 다 합쳐서 김재원 전무의 4명.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전자 가격 표시 요거 하는데 참 이게 수주가 실적에 반영 안 돼서 좀 더뎌요. 그래서 하반기가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수주는 계속 증가해서 그 점은 좋습니다. 매출 반영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근데 ESL은 인건비 절약하죠. 일일이 사람이 가서 수작업하는 게 아니라 저 디지털화 해가지고. 그래서 잘 만들기로 유명하고요. 2위죠. 근데 이게 성과가 좀 더 나서 매출이 팍팍 나오기를 그 매출 성장이 나올 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걸 이번 2분기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인까지 한번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정말 크게 빠졌어요. 60포인트 폭락을 했고 잘 달리다가 진짜 뭐 그냥 수직 상승하다가 오늘 가장 크게 데미지를 맞았고 어제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하루 만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기존 주도주가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대표 조방은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중국 기업 좋았고요. 카지노 요새 좋죠. 강원랜드, 전자결제, 다날, NFT, 스테이블 코인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리튬주도 오랜만에 올랐고요. 엔터주는 오르진 않았어요. 사실 오늘 하이브가 많이 빠졌습니다. 리츠는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고 웹툰도 일부 기업만, 리모델링도 뭐 일부 기업입니다. 그리고 니켈도 뭐 일부, 나머지는 다 빠졌고요. 특히 오늘 많이 빠진 거 조선, 지역화폐 다 많이 오른 거죠. 증권주 다들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좀 부담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전주도 오늘은 좀 버티기가 좀 어려웠고 조선기저제도 뭐 같이 빠져버립니다. 오늘은 미용기기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파마리소치만 좋았던 것 같아요. 두나무 관련주, 콜드체인, 전력설비도 오늘은 흔들렸습니다. LS가 오늘도 빠집니다. 아무튼 이번에 지주사가 상법 개정 앞두고 급등했는데 이제 막상 되니까 세론이라 그러죠. 이제 실망이 아닌데 일단 파는 것 같아요. 정유주도 다시 좀 빠지고 있고 HBM도 KC텍 정도 빼고는 오늘 좀 대부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업종과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부진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이 요즘에 분위기 좋죠. 못 올라서 뭐 잘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분위기 좋고 HMM, LG화학 좀 좋았고 현대로템은 그 좋은 호재에도 그냥 빠집니다. 뭐 많이 올라서 그렇겠죠. 현대중공업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급등 아니면 급락 종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LG화학은 올랐고 SK이노베이션, 현대일렉트릭은 많이 빠졌습니다. SK도 다시 좀 빠져버렸고요. 미래에셋증권 뭐 9% 폭락하고 LIG 넥스원 오늘 시장은 어쨌든 그동안 잘 달리던 한국 증시가 한 차례 좀 얻어맞아버린 소나기가 크게 온 뭐 그런 장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다 안 좋았어요. 뭐 알테오젠, HLB부터 해서 ABL 바이오도 그렇고 ABL은 왜 이렇게 빠졌나요? ABL 바이오, 흡프스프, HPSP, 이오테크닉스 뭐 다 안 좋았습니다. 그나마 네이처셀이 이제 빨간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만 보고 마무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현대로템 뭐 정말 근데 가스공사나 한전은 이제 상법 개정 됐잖아요. 이러면 전기요금을 만약에 안 올리면 그게 주주가치 훼손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요금 오르는 거 아닌가, 가스요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에어로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현대일렉트릭 좀 빠졌고, 뭐 원전부터 뭐 엔터 그 상반기를 이끌었던 섹터는 다 급락했습니다. 그냥 가릴 게 없네요. LG헬로비전이 좀 올랐고요. 다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 다날이 급등했고, 미투원, 강원에너지, EV, 천삼소재. 우리가 잘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오늘 파마리서치 좀 빠졌고, 그리고 펩트론 좀 빠졌고요. D&D 파마텍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증시가 좀 흔들리면서 루닛도 좀 빠지고, 휴젤도 오늘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간간히 이제 오르는 기업이 있는데 뭐 그 기업들은 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은 어쨌든 이제 마감이 됐는데 5시가 좀 넘었고요. 어쨌든 주식시장 자체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게 어려운 게요. 최근 일주일 동안은 막 치고받고 막 싸워요.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2주 정도 더 저럴 수도 있어요. 한 달 정도를. 그래서 내려오면 기회고 오르는 날 흥분하지 말자. 이게 지금의 기본 논조고, 다만 위를 계속 열어는 놔야 돼요. 위쪽을 봐야지 우리가 아래쪽 보고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아래쪽으로 이제 좀 급격히 한두 번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면 그걸 이용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좀 마무리가 안 좋아서 너무 아쉽고요. 좀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좋았는데 일주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또 급락하니까 저도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르는 게 좋죠. 근데 특히 조선방송 갖고 계신 분들 좀 걱정이 크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또 진통 과정 겪어야 됩니다. 뭐 계속 갈 수는 없다 보니까 그걸 좀 잘 인내해 주시고,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혹시 이제 이게 펀더멘털이 망가지면 안 돼요. 그럼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빠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과연 펀더멘털이 잘 견조할지 2분기 실적 봐야 되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실적이나 이런 게 잘 받쳐주면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 조정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잘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각각 영상 또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일주일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천천히 여유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